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파일 목록을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하던 중에 기존에 이 더블 클릭을 했을 때 폴더가 보이게 했는데 그게 더블 클릭보다는 원 클릭으로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특정 경로에 접근이 불가능한 오류, 이런 오류 부분도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시간은 짧게 할 거니까 일단 이 오류가 나왔으니 오류부터 바로 처리를 해보죠. 오류가 나온 위치는 이 파일 리스트를 호출하는 이곳이죠. 그러면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는 이거 트라이 캐치를 거는 겁니다. 트라이 캐치라는 게 이제 에러 처리하는 구문인데 사실 이게 부하를 되게 많이 걸어요. 그래서 뭐 사실 캐치문의 익셉션을 정확히 특정 익셉션을 잡아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이런 명령을 처음 보는 거면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리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게 낫겠죠. 에러 처리는 이걸로 될 것 같고요. 즉 에러를 처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돼요. 즉 그걸 막아야죠. 그래서 끝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라고 사용자 입장에 보여줘야죠. 저는 지금 이 경우는 그냥 메시지 박스를 하나 뿌렸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컴피그가 아까 에러가 났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가 또 있네요. 에러가 나는 게. 두 번 에러가 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일단 트라이 캐치문으로 에러를 트라이를 써주시고요. 캐치 이 부분을 시도를 하는데 오류가 나면 이 상황에 걸려요. 익셉션은 뭐 수많은 익셉션이 있는데 그 중을 통틀어서 전체 익셉션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어떤 익셉션인지 모르겠지만 통틀어서 그 녀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의 부하가 커요. 정확히 어떤 에러를 처리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빠른데 이거는 그러한 에러를 다 통틀어서 처리를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차피 지금 단 1회만 발생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클릭 저번에 분명 이 녀석을 더블클릭 이벤트에 넣었을 거예요. 더블클릭 여기가 있겠죠. 이벤트가 더블클릭. 근데 원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는데 사실 트리뷰는 애프터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원클릭 대신 쓸 겁니다. 선택된 후에 발생하는 거고요. 더블 클릭 코드를 그대로 옮겨오면 될 것 같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 되죠. 오류가 두 번 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됐죠. 지금 보니 선택된 걸 조금 강조를 해보죠. 글자색을 좀 더 키운다던가 색깔을 좀 바꾼다던가 그렇게 해보죠. 애프터 셀렉트 다음에 에러가 나는 게 하위 폴더를 조회하고 파일을 조회하고 하니까 그러네요. 처음에 파일 조회할 때 에러가 났는데 한 번 더 조회를 하다 보니 에러가 난 거네요.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파일을 조회하는데 에러가 났다면 이 녀석도 동작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먼저 파일 목록을 갱신할 때 이 녀석이 성공했다 안 했다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하죠. 자, 에러가 났으니까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쪽에다가 치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false를 반환을 합시다. 자, 그리고
하위 폴더는 파일 조회가 성공했을 때, 즉 에러가 안 났을 때 폴더를 조회하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에러가 한 번 날 거예요. 뭐 반디캠 에러가 안 나겠지만 컴피그 한 번 나고, 네, 두 번째 에러는 없어졌습니다. 즉 파일을 조회할 때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 에러가 나면 다음을 처리하지 않도록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에러창 두 번 뜬 게 이제 없어진 거고요. 선택하면 이 부분을 좀 진하게 바꿔보죠. 글씨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 노드를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을 에러가 없을 때만 할까요? 뭐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에러가 있든 없든 그걸 선택해야 되니까. 그 노드에 그냥 폰트가 아니라 노드 폰트라고 있네요. 노드 원래 지정되어 있는 폰트에다가 볼드 굵은 글꼴만 지정을 해볼게요. 글꼴은 에러가 나네요. 폰트 패밀리의 플로트 크기, 폰트 패밀리의 사이즈, 폰트 패밀리의 폰트 사이즈의 스타일이네요. 이 기능을 폰트 패밀리를 쓰려면 패밀리 넣고 사이즈 넣고 스타일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스타일만 넣었죠. 즉 EM 사이즈가 빠져 있다 보니까 에러가 난 거네요. 사이즈도 뭐 원래 사이즈를 그대로 쓰죠. 자, 그러면 패밀리 넣고 사이즈 넣고 스타일을 넣었습니다. 에러가 없죠? 실행을 해보죠. 에러가 있네요. 노드에 폰트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네요. 노드 폰트 자체가 없어서 에러가 났고, 이렇게 저 값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글꼴을 가져다 썼느냐가 궁금해지죠. 통상 이렇게 자체 폰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상속이란 걸 받아서 자기 상위 그룹의 글꼴을 써요. 쟤 같은 경우에는 폼 1 이상이네요. 그럼 폼의 글자를 썼을 겁니다. 바꾸죠. 현재 폼의 현재 글꼴의, 그렇죠, 현재 폼의 글꼴의 폰트 패밀리와 사이즈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뀌죠? 글자도 조금 바뀌어야 이쁘겠네요. 노드의 포컬러, TV 패스의 셀렉티드 노드, 선택된 노드, TV 패스. 자, 당연히 색깔을 잘 바뀌겠죠? 색깔. 근데 돌아가지가 않네요. 돌아가려면 이제 사실 그 이전에 선택한 걸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그 녀석은 다시 원래대로 원복을 시켜줘야겠죠. 예,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즉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녀석을 바꾸고 그 노드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놓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을 했을 때 그 전에 저장된 노드 정보의 글자와 색상을 다시 돌려줘야죠. 자, 그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노드를 쓸 거예요. 트리 노드를 그대로 쓸게요. 그러니까 프리셀렉티드 트리 노드를 써볼게요. 이름은 좀 이름 거창하네요. 그냥 트리 노드라고 하고, 맨 처음 선택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널일 거고. 자,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전에 선택된 자료도 강조를 제거. 근데 처음에는 항상 널이죠. 근데 널이 아닐 때만 동작해야겠죠. 널인데 동작하려면 당연히 에러가 나요. 자, 그리고 프리노드에는 당연히
현재 선택한 노드가 지정이 돼요. 즉, 그럼 맨 처음 선택하면 그 선택된 건 뭐 프리노드 없었으니까 이건 동작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프리노드로 선택되겠죠. 그 다음 선택할 건 프리노드가 널이 아니니까 여기서 프리노드의 폰트는 이거죠. 코어 컬러는 폼에서 상속을 받고 노드 폰트 자체도 현재 폰트를 상속을 받습니다. 자, 원복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자, 이걸로 기존 정보가 패치가 되겠네요. 자, 됐죠?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컷을 빼서 보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로 폴더 부분 조금 했고, 여기 파일의 체크박스를 둬볼까요? 예를 들어 파일을 삭제를 할 때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체크박스 나오게 해보죠. 리스트 뷰는 기본적으로 체크박스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 중에 체크박스 있죠. 자, 이걸 true 값을 해주고 리스트를 한번 봐보죠.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차후에 뭐 삭제하거나 압축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쓰면 괜찮겠네요. 일단 파일을 삭제, 이동, 복사, 기본적인 파일 복사는 그렇게 되죠. 물론 새 폴더 만들기도 있지만 먼저 파일을 삭제하는 걸 먼저 해볼까요? 파일 일단 있으니까 제가 템프 디렉토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삭제를 해볼게요. 새로 붙임 파일 삭제 메뉴. 자, 컨텍스트 메뉴에 삭제를 추가하고 이름 변경, 복사, 이동. 지금 당장은 삭제 버튼 할 거니까 이네이블을 꺼줄게요. 자, 삭제 버튼의 이름은 bt 파일 딜리트로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를 만들고 파일 삭제. 삭제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플로우 셀렉트가 안 됐네요. 플로우 셀렉트가 안 되면 얘를 클릭했을 땐 선택이 안 돼요.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삭제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면 이 녀석만 삭제돼야겠죠. 근데 여러 개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면 전부 다 삭제를 하는 경우 이렇게 잡을게요. 즉 선택된 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선택된 걸 기준으로 하고, 체크된 게 하나도 없을 때는 현재 포커스를 가진 아이템을 삭제를 해볼게요. 자, 단순히 만약에 리스트 뷰에 파일스 체크박스 아까 된 거 있죠. 그 중에 체크드 아이템스가 그 체크된 개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즉 뭔가 임의로 체크를 했다는 얘기예요. 즉 체크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다중 파일 삭제 루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커스드 아이템이 현재 커서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 녀석만 삭제하면 됩니다. 자, 원래 저희 리스트 뷰 만들 때 태그에다가 실제 파일 경로를 전부 다 입력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 녀석을 쓸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바 하나를 둘까요? 뭔가 작업을 하면 작업 중이다라는 거 알려주도록. 하나, 프로그레시브 바가 흔히 보는 상태 진행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이쪽으로 하나 끌어 넣으시고 도킹을 하단으로 걸어 볼게요. 자, 어떻게 디자인 이쪽으로 빠졌네요. 맨 뒤로 가면 밑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스테이터스 바를 더 뒤로. 그럼 여기 있네요. 너무 크면 그러니까 오히려 작게 해서 하이트를 한 5 정도 줘서 이름은 너무 기니 PRB 1으로 할게요. 어우, 벌써 15분이 갔네요. 삭제 기능만
해볼까요? 자, 프로그레시브 바원에다가 삭제. 파일 하나만 삭제하는 건 뭐 당연히 여기서 파일 제어 유틸리티 네임스페이스를 알아야 돼요. 자, 시스템에 있고요. 입출력 쪽에 있어요. 파일이니까 파일 딜리트 쉽죠? 자, 이렇게 하면 파일이 삭제가 되는데 살짝 위험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사용자한테 물어봐야죠. 다음 파일을 근데 지금 삭제하는 건 우리 탐색기에서 삭제하는 것과는 다르게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감안해야 돼요. 파일명은 한 칸을 한 줄을 떼고 파일명은 파일인포라는 클래스를 쓰면 뭐 파일명이나 확장자의 접근이 쉬우니까 이렇게 쓰시고 자 파일의 네임 경로는 그랬고 파일의 디렉토리 네임 뭐 크기 정도까지 알려줄까요? 사용자한테. 자, 이제 사용자는 삭제하는, 즉 파일 하나만 삭제했을 때는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한 줄 띄우고 파일명은 이거고 경로는 이거고 크레는 이거다. 그리고 이제 물어봐야겠죠. 다이얼로그 창으로 메시지 박스 쇼에 메시지 내용을 표시하고 파일 삭제 버튼은 예, 아니요 퀘스천 질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박스를 뿌리고 그 결과를 다이얼로그에 봤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yes를 했다면 실제 파일을 삭제하는 거죠. 자, 삭제했습니다. 네, 파일에 플레임을 넣어주면 삭제. 하나의 파일을 삭제 테스트를 해볼까요? 뭔가 삭제하기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걸 삭제해볼게요. 개체 참조, 뭐가 없네요. 포커스드 아이템은 있는데 태그가 없네요. 아이템의 태그에 분명히 경로를 넣었던 것 같은데 경로가 안 됐네요. 이상하네. 20분 리프레시 패스가 아니라 리프레시 파일이죠. lb 분명 이쪽 태그에는 패스? 왜 패스가 들어갔을까? lv 파일스 파일스는 태그고 리스트뷰 태그에다가는 이 녀석의 전체 경로 그래야 뭔가 작업을 하기에 편하죠. 이 파일의 태그 이전에 지정을 안 했었네요. 자, 템플을 보고 제가 DC 파일을 삭제를 해볼게요. 맞게 나왔죠. 경로하고 크기가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띄어쓰기 보기가 흉하니까 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고 자, 다시 삭제 한 줄 떼고 한 줄 떼고 한 줄 떼고 자, 이제 좀 이쁘게 보이죠? 파일명 경로 크기 자, 삭제 예 지금 에러가 안 난 걸 보니 삭제는 잘 됐어요. 근데 새로 고침을 해야겠죠. 자, 삭제하고 나면 새로 고침도 다시 잡아줘야겠대요. 새로 고침 코드를 한번 봐볼까요? 폴더를 다시 조회하죠. 자, 새로 고침을 하는데 파일 관련은 항상 트라이 캐치를 잡아주세요. 일어나면 메시지 박스를 뿌리고 파일의 경우에는 뭐 많은 이유로 삭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디스크가 망가졌다던가 이 파일을 누가 쓰고 있다던가 혹은 다른 곳에서 락을 걸었다던가
수많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에러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정확히는 뭐 IO 익셉션인가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익셉션 중에 뭐 많은 익셉션이 있는데 네, 시간도 없고 기억 안 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삭제는 했고 다중 파일을 삭제를 해보죠. 실제 몇 건 있는지를 물어보고 카피, 개수만 하죠. 인트 파일 개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파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이제 없죠.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여러 파일에 대한 뭐 각각의 크기를 나열하기는 어렵죠. 막 100개를 선택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몇 건만 있다고 치고 그 몇 건의 파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이제 사용자가 또 yes, no를 선택을 했겠죠. 거기서 yes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여러 번 돌면 되겠죠. 이때 프로그레시브 바를 쓸 거예요. 자, PRV1의 맥시멈은 가장 큰 수, 그러니까 최대값이죠. 자, 최대값은 당연히 파일 개수죠. 그리고 미니멈은 0일 거고. 자, 프로그레시브가 진행률 초기화, 이제 여러 개를 돌아야죠. 자, 여러 개를 도는 것들은 체크박스 아이템들이죠. 리스트 뷰 아이템 in. 자, 그럼 리스트 뷰에 체크된 것들 기준으로 모기한 돕니다. 동작을. 자, 그리고 도는 코드에 삭제를 두고 우리는 역시나 태그에 파일명이 있으니까 그 태그를 삭제를 하죠. 트라이는 이쪽에 걸리는 게 맞겠죠. 즉 하나의 파일을 삭제하다가 에러가 나도 에러창을 띄우고 다음 파일로 이동. 물론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때마다 띄우면 에러가 나서 귀찮을 텐데 뭐 이건 다음에 처리를 하죠. 일단 여러 개가 돌고 PRV1 밸류에는 하나씩 계속 증가해서 진행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파일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자, 돌려보죠. 20분이 넘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죠. 자, 여러 개를 선택을 해보고 우클릭해서 여러 모두 선택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겠네요. 자, 선택, 삭제. 자, 11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맞죠. 삭제해볼까요? 프로그레시브 바도 움직이겠죠. 사실 너무 빨라서 삭제가 잘 됐습니다. 실제 가더라도 진짜 파일이 삭제가 됐습니다. 또 확인을 해볼까요? 템포 안에 파일 폴더가 여러 개 있는데 지울 게 없네요. 폴더 지우는 건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폴더 지우는 건 나중에 여기 우클릭해서 지울 거고요. 어떻게 더 삭제를 해볼까요? 밸류를 초기화를 안 해줬죠. 기존에 2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처음 들어올 때 밸류도 0으로 세팅을 해주고 오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모두 삭제 버튼 같은 거 만들면 편하겠죠. 위험하지만 편하죠. 삭제, 폴더 삭제도 있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는요, 뭐 파일 실행하는 거랑 폴더 먼저 삭제 기능이랑 파일 이동 복사 기능 넣고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